안녕하세요. 자, 날씨가 이제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열대야 현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저녁에 어젯밤에도 굉장히 더웠습니다. 지금은 이제 낮에로 접어드는데 서서히 진짜 뜨겁기 시작하네요. 아직 빛이 나지도 않았는데 예, 소나기 몇 번 내리고 그런 상태입니다. 자, 제가 앞에 이제 난초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신화감상 관련해서 자, 이 난초를 제가 소개하는 이유가 이거 뭐 자랑이나 이런 건 아닙니다. 어떤 그 공부 자료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잎변밭에서 나온 중투예요. 그래서 잎 끝을 자세히 보시면 잎끝이 둥글고 약간 오목한 게 보이시죠?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제 안목을 넓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호정이라든가 또 태왕 혹시 그 무지 보셨습니까?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또 키우시는 분도 많이 있을 거고 보면은요, 무늬 들은 것과 들지 않은 그 잎 모양 차이가 있죠. 무늬가 들은 것은 중투 무늬가 들었을 때는 끝은 잎 끝쪽이 좀 뾰족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더 둥글지가 않고 더 날카롭게 이렇게 뾰족하게 모양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그게 호정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또 태왕 역시도 제가 무지촉을 봤는데 잘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무늬가 들었을 때보다 잘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 역시도 그 잎변 자체로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무늬를 가지니까요, 더 이제 수엽으로 변하고 중이병성들이었었는데 수엽성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잎이 끝이 더 뾰족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난초하고 별반 차이가 얼핏 보면은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지금 이제 이거는 두 번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왜 또 그런 밭의 차가 무늬를 가지면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번 고비를 넘긴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 말고도 많이 있을 거예요. 간신히 이제 10개면 살렸는데 뿌리가 이렇게 잘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상적인 탄력을 받기 시작하는데 올해 이상하게 두 촉이 나왔습니다. 한 촉이 나와야 더 이쁜데 두 촉이 나와서 그런 형태를 약간 잃었다고 할까요? 자, 앞에 실화를 보시면 다른 거에 비해서 자세히 보시면 뭐 이렇게 좀 아직 작은데요. 여기 치마잎도 그러니까 떡잎장도 약간 안으로 오갔고 그 다음에 이 나온 쪽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생강근 밭에서 잎변 나오는 형태를 띠고는 있습니다. 그런 형태를 띠고 있죠. 그리고 요 끝에를 자세히 보시면 오막하니 이렇게 없고 좀 뾰족하긴 하지만 만약에 이만큼 짧았다고 생각하시면 이거 잎변 맞는데 이렇게까지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아직 이게 이제 잎이 넓어질지 안 넓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원래 잎변밭 자체에서 잎변은 그 자체가 그리 넓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선호도는 잎도 넓고 그 다음에 중이벽성에 그리고 좀 두툼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단엽 중투라 하면은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센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건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좀 그런 난초에 비해서 격은 떨어질지 몰라도 특징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꽃도 한번 기대를 해보는 거죠. 이거는 이제 꽃까지도 이제 살짝 기대가 되는데 여배품으로서의 그 가치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좀 더 지나봐야 탄력을 받고 세력을 받아서 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그 자질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키우다 보면은 이제 어떤 쪽으로 결정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도 그런 난초를 만나본 적도 있을 거고 키워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흔히 우리가
단엽이나 입변이나 환엽 그런 형태를 보다 좀 빠지면 실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실망하지 말고 꽃까지 보시고 충분히 세력을 받아서 어떤 형태로 가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봐볼 필요성이 있다 이겁니다. 의외로 생각보다 좋은 난초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기회가 있으면 또는 그렇게 만났다라면 반드시 끝까지 좀 키워보시고 꽃까지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참 올해 유난 맞죠? 라니냐에서 엘니뇨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에 비도 많고요, 온도 폭도 요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초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죠. 우리가 환경 스트레스라는 건 사람도 받지만 이렇게 식물도 받습니다. 비단 춘난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반려식물이라 하잖아요. 이 반려식물들도 다른 식물들도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심지어는 다육이도 키우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외에도 엊그제는 우연히 이제 제가 어디를 좀 가는데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왜 칡덩쿨 칡 아시죠? 칡. 지금은 칡이 막 흔해서 오히려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주지만 전에는 칡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소나 초식동물들 키우시는 분들 토끼가 정말 잘 먹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싹만 보이기만 하면 전부 비어다가 먹였죠. 그리고 속골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그걸 안 타 보니까 온 천지가 다 이렇게 빛만 나면은 다 칡으로 다 덮여 있어요. 근데 이 칡이 고사를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친구가 이거를 어디 농진청이나 얘기해서 칡을 칡이 죽는데 일부러 잡기도 힘든데 그 원인을 밝혀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칡을 제어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굉장히 그 친구도 그런 거에 밝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저한테 이제 의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게 보이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렇듯이 일기가 이상하니까요. 이제 환풍기가 돌아가네요. 그게 죽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식물들도 자연고사하는 게 많이 보였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만큼 우리 반려식물을 키우는, 특히 이제 춘난도 올해 병이 많아가지고 저한테 굉장히 많은 의뢰가 왔었다 그랬죠. 하나씩 분석해서 또 전문가분들이 많죠. 요즘은 병충해 전문가들 많습니다. 전공하신 젊은 친구도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이 좀 발표를 해서 우리 춘난을 키우시는 애호가 분들, 애란인들이 좀 그런 데서 걱정에서 좀 벗어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키우고 있는 입변밭에서 산치한 중투, 그게 중투 무늬를 가졌을 때와 같지 않았을 때 그 차이점들,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몇 말씀 드려봤습니다. 도움이 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